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미국과 김정은의 회담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점점 북측의 김정은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고 있습니다. 5월 4일 평양 매체가 밝힌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최대 압박의 결과라느니 압박 완화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주장이 계속되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위협을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북측에서 이렇게 미국을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있다 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특별 성명에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인 CVIT 이것을 넣지 않을 것이고 또 대북 제재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것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이야기는 연합뉴스 2018년 5월 7일자로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남북한 모두의 태도, 이것은 미국의 뜻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하는 다소 고자세로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러한 태도는 어째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바로 미국인 인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가운데 3사람이 석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면 석방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김정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진영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목마른 것은 미국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써놓은 것은 미국, 북한의 회담 성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북핵 문제는 그의 손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 노벨 평화상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셋째,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 현재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3가지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 성사 여기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 정설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소개한 1, 2, 3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내민 미끼를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나라 말로 낚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북측의 김정은은 인질값부터 인질 비용부터 받아내자 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집단, 북측의 김정은, 이들은 오판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에서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낚인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근거들,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러한 편협한 사고로 그러한 그 판단을 했는지 하는 것을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째,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덜미를 잡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위해서 무엇이든 타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정의를 지키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겠죠. 오직 내가 원하는 이익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그것이 공적인 권한이든 무엇이든 써버리는 그런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주고 바꾸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선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현재의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는 재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의 좌파 혹은 한국의 다수파 정치적으로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그들이 얼마나 고상하지 못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냄과 함께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노벨상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딜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거래할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노벨상을 돈 주고 사기라도 할 것이다. 혹은 이것이 북핵이라든지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하는 것이라면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나 긍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모르는구나. 아니, 그를 모르더라도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를 전혀
짐작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별로 환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미국이 최고인 정치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노벨상과 미국 대통령의 타이틀을 놓고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분명 미국 대통령의 타이틀이 훨씬 명예스러울 것입니다. 그는 미국인이고 미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국인이고 미국을 최고라고 여기는 미국 대통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이것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그리고 김정은 그들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스캔들 건입니다. 이것은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문제인데 탄핵 문제는 북핵 해결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탄핵이란 것은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기도가 높다고 봐주는 것은 아니지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인기도에 목을 매고 인기 있으면 탄핵이 될 일이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주 원시적인 법과 질서를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식한 꼬뮤니스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의 판단도 틀렸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그 본성을 드러내서 약속 같은 것은 지키지 않고 침략자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과 북한의 회담 성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단 그러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CVID는 꺼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인질값을 별도로 지불해라 하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르면서 회담에서 그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은 일관되게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래서 CVID라는 약자로 표시하는 이러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 이들이 한 팀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 측에서 꾸미고 있는, 버리고 있는 그 꼼수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보다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CVID가 PVID로 되었다 해서 잠시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이것이 강화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 미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PVID다. 과거부터 쭉 변함없이 그랬다 하고 밝힘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발언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PVID라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이렇게 전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당연히 D라고 하는 북한 비핵화가 포함되지요. 결국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이제 모조리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구체화된 미국의 요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이 답을 해야 하겠죠. 누가 아쉬운가? 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쉬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대들, 문재인 씨와 김정은, 그대들이 아쉬운 것입니다. 김정은이 죽을 테니까.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폭하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죽습니다. 그러면 김정은만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서울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아쉬운 것은 그들 둘이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폭하게 되면 전 세계가 주는 지구를 구하는 사항을 받을 겁니다. 지금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폼페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내일을 약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노련한 지도자들은 현재 김정은이 때때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역시 김정은은 어리구나, 미숙하구나. 게다가 문재인의 코치를 받고 있으니 불길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이 자신이 백기를 드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기를 든다는 것은 구조해준다, 용서해준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백기를 드는 장수는 자기의 부하를, 백기를 드는 왕은 자기의 백성을 살려주는 대신에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백기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인질 3명이 아니라 6명 모두를 신속하게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영리한 선택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지도자라면 머리를 숙일 때 확실히 숙이는 것이지요. 미국, 특히 현재의 미국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죽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김정은의 명을 재촉하게 될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